먼저 이 과제 도면에서 1번 부품은 좌측에 있는 얘를 정면도로 생각을 할게요. 얘를 정면도로 생각할게요. 얘를 우측면도로 생각하겠고요. 조립도에서 얘를 정면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했을 때 이 1번 부품 본체는 어디까지냐면은 요거죠. 또 요거고요. 이 회전 형상이 이렇게 이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 형상이 있겠어요. 요게 본체예요. 우측면도에서 보자면은 이 우측면도 형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보기 방향이 어디에서 표시됐는지 보셔야 될 텐데, 절단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어가 안 보이는 거죠? 자로 이렇게 연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얘네들이 서로 매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래쪽에 있는 이 본체를 나타내는 요 선에서 바깥, 요거하고 요렇게 바깥, 요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안쪽에 있는 서클은 사실은 하우징 쪽에 있는 이 선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측면도는 본체 입장에서 이야기할 만한 서클을 안에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중심선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네? 그죠? 중심선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판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과제를 이해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절반이 요렇게 보이는 건가요? 그죠? 요거 판때기 영상을 볼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본체를 설계할 때 파트의 원점을 여기에다 놓는 게 좋겠죠? 아, 축하해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얘는 본체 영상은 좌우 대칭으로 요렇게 보면 되겠죠? 원점을 기준으로. 그죠? 그랬을 때 또 여기에 원점 평면도 기준에서 보면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하고 그 옆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판때기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사실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형상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웍스에서 그려볼 때 어셈블리에 스케치 평면을 잡도록 할게요. 세 파트의 스케치 평면을 잡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거 어셈블리부터 저장해야 되겠죠. 어셈블리부터 저장을 할 텐데, 얘는 폴더 하나 만드셔서 동력 전달 장치 11 뭐 요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 얘는 동력 전달 장치 11 뭐 요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의 정면 평면이,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이 여기에 놓여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려 가지고 회전 형상으로 얘가 원통으로 만들어지게 할 거고, 원점 요 밑에 놓고서 바닥판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런 거로 먼저 회전 보스 베이스 할 스케치를 가도록 할게요. 정면 평면에. 자, 세 파트하고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왔어요. 면의 수직 보기하고 원점이 요 밑에 있게 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해놓고 회전 보스 베이스 먼저 갈 거니까 중심선을 수평 방향으로 먼저 그렸습니다. 자, 이 중심선하고 원점하고의 거리값은 과제도면에서 중요치수로 설명을 해놨죠. 몇으로 써놨나요? 그래요.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코너 사각형을 바로 그릴 거죠? 그죠? 코너 사각형을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구속하기 위해서 여기 바닥에 있는 수평선의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서 내려요. 얘가 대칭이 되게 구속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거에 대해서?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일치로 맞춰 볼게요. 그러면 얘는 좌우 대칭이 됐네요. 그죠? 이때 실측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 나오셨어요? 28이요. 네, 이 28보다 조금 더 나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 버리는 걸로 보고 28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능형 치수로 해서 요 선분에서 요 선분까지 얘를 28. 그러면 여기서 하우징이 들어갈, 본체에 하우징이 들어갈 이 내경 안찌름을 여러분 실측하셨을 때 얼마 나오셨나요? 예? 57이죠? 그죠? 57파이에요. 자, 그러면 요 선분을 선택해서 중심선 선택해 가지고 지름치수로 57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지름치수. 자, 요거 57. 그 다음에 외경을 볼게요. 외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야 되는 거죠. 요게 얼마예요? 얼마 나오세요? 에? 70 나왔었어요? 그래요. 내가 6을 먼저 써놔서 여러분이 6구로 흔들렸나 보네요. 그래요. 미안해요. 6구로 갑시다. 69 파이 69. 자, 그러면 요거는 69로 보면 되겠어요. 일단 요거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회전 보스 베이스 갈 수가 있죠. 회전 보스 베이스 가는데 에러가 당연히 있겠죠.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중심축을 모릅니다 이러겠죠. 그죠? 중심축은 가로 방향으로 그려놓은, 처음 그려놓은 요 중심선, 요게 중심축이죠.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자, 바로가기 실행해 가지고 회전 보스 베이스 갈 때 중심선을 못 찾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있는 얘를 선택해 주면 되죠. 안 돼? 해야 돼요? 파트 이름 바꾸고 외부 파일에 저장하기 가야 되죠. 네, 파트 이름 바꾸기 01 뭐 본체 벨트 드라이브 동력 전달 장치 11. 아, 왜 이게 클릭이 되지?
저는 이름을 간략하게 그냥 요렇게 줬어요. 요렇게 줬고, 그 다음에 파트 외부 파일에 저장하기 어셈블리와 동일로 자 저장을 해놨어요. 이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판 형상을 볼 거란 말이에요. 판 형상을 그리려면 딱 이 윗면 평면에다가 그려야 되겠습니다. 윗면 평면에 그릴 때 요거는 요 선하고 요렇게 같이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것이 중심선으로부터 3mm 떨어져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어요. 요 3mm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윗면 평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가서 면의 수직보기 요렇게 보면 요 방향으로 코너 사각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너 사각형을 추가했어요. 얘도 자세를 잡으려면 자, 이 뭡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중심선 하나 추가해 가지고 중간점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얘를 수직구석 조건, 중심선에다 수직구석 조건 줘서 좌우 대칭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중심선 들어가서 이 중간점에다가 찍어서 선을 이렇게 내리고, 일치로 들어가 버렸네. 자, 이렇게 중간점으로 찍어 놓고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중심선의 끝점을 일치로 잡아 놓고,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원점으로부터 지능형 치수 넣을 때 원점을 먼저 선택하고 요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원점으로부터 3mm 떨어지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능형 치수 할 때 디자인 트리에서 원점을 먼저 클릭했다가 이 선을 클릭해서 얘가 3mm 이렇게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는 정면, 조립도에서 정면이 되게 하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요? 정면 요렇게 되는 셈이고 평면 요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얘하고 같게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요거로 보려면 요게 요렇게 되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죠. 방향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보는데 이때 이 선의 길이는 요 선의 길이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방향을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선의 길이는 실측해 보니까 얼마 나오시던가요? 반올림 하는 거로 봐서 요거 6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 요 X방향의 폭을 6일로 넣어 놓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요쪽에 요 선의 길이는 요 선의 길이하고 일치하는 거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일치하는 거죠. 요거는 얼마로 실측하셨어요? 네, 반장님 크게 55, 그죠? 55, 5mm 눈금 55로 봐야 되죠. 6으로 나와요? 한 번 더 봐볼게요. 저도 요거 반올림으로 보는 게 맞겠네. 그래요. 56으로 갑시다. 그럼 땅땅땅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통과됐습니다. 그럼 5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이거에서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돌려서 보고 있는 것이 여기, 요 그림을 이렇게 놨고, 요 그림에 나와 있는 필렛들이 적용된 부분들이 어딜까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적용된다고 했을 때 요쪽 필렛이 여기 적용돼야 되죠.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얘는 이 센터에서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90도로 그려진 호하고 똑같은 셈이죠. 이 필렛하고 구멍 뚫어 놓은 거하고 동심관계로 확인이 되시나요? 뭔 말인가요? 자, 요 센터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 호가 가운데 있는 이 구멍하고 동심으로 보이시나요? 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것은 요 방향으로 RX, RY 한번 봅시다. 얼마가 나오나요? 이게 10 나오는데. 9요. 네, 요거는 9 나옵니다. 9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스케치 필렛을 미리 하자는 거죠, 저는. 예. 스케치 필렛을 미리 하는데 여기에 위아래 대칭임을 표시해 놨죠. 네. 그럼 이쪽에도 R9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자, 스케치 필렛 가는데 요거 9 해놓고 필렛 반경을 9로 해놓고 요 꼭지점 클릭하고 꼭지점 클릭하고 두 군데 R9가 들어갔나요? 자, 치수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조절하는 중이고요. 그럼 이쪽에 필렛은 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재보실래요? 4요. 5입니다. 네. 자, 요렇게 오고 두 군데가 스케치 필렛 5로 넣을 자리네요. 스케치 필렛 5로. 자, 요거는 방향이 헷갈리게 한 과제라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판때기 형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거 돌출하기 전에 구멍을 그냥 봐버릴게요. 자, 여기에서 구멍을 지름을 실측하기보다는 정면도에 구멍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실측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요거 실측해 보면 얼마 나와요? 10이요. 자, 승희 씨가 아까, 명수 씨가 아까 경식 씨한테 꿀밤 한 대 좀 부탁해요. 아무도 못해줄 거예요. 실측해 보면 요거 구멍의 지름이 9파이로 보일 겁니다. 9파이로 보인다고 바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부터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볼트 구멍 2급 기준 여기에 있나 봐야 되죠.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요거 봤을 때 자, 요렇게 쭉 보니까 파이 DH가 9파이가 있네요. 실측한 9가 정확한 거 맞네요. 그러면 여기는 M8짜리 볼트를 체결용으로 사용하는 자리죠. 예. 오케이.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더 생각을 해 봅시다. 얘가 뭡니까? 그 9파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R도 9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 이 센터에서 센터까지 이렇게 보는 거리값 요거 한번 볼게요.
얼마 나오나요? 30이요. 네. 반올림 안 되죠? 요거는 30으로 보시면 돼요. 자, 뭔 말이냐면 파이 9짜리 서클을 그려서 파이 9짜리를 그려서 여기다 카피해서 갖다 놓을게요. 자, 서클을 그리는데 여기 필렛 들어간 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센터 포인트가 표시가 되죠. 요때 이 센터에다 일치 보고서 그리고 얘를 9파이로 잡아버리면 위치와 크기가 다 정의되기 때문에 이 서클은 완전 정의로 끝나죠. 그때 빨리 복사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서클 클릭해서 당겨주면 되죠. 그래 놓고 얘네들에 대해서 구속을 두 가지를 줄 텐데 먼저 이 두 개의 서클이 크기가 같아야 되죠. 동등. 그리고 Y방향으로 안 움직이게 하려면 요거는 Y방향이 아니고 스케치 화면을 우리가 돌려놨기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그죠? 요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30을 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의 다 되셨나요? 저 그냥 파이 9로 뚫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판때기 돌출할 때 구멍까지 미리 했죠. 여러분은 요거 미리 하신 분들 중에 구멍가공 마법사 9파이로 뚫건 아니면 판때기를 돌출하고 난 다음에 9파이 구멍을 따로 돌출 컷으로 뚫건 다 괜찮아요? 네, M8 말하신 거 있어요. 여기에 볼트가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말한 것 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요거는 위아래 대칭이라는 표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래쪽으로 미러에서 그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 중간점에서 중심선을 하나 그려놔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그려놓고 미러를 합시다. 요렇게 그려놓고, 자, 서클 2개 선택해서 중심선 마저 선택해 가지고 어디 갔노? 요소 대칭 복사로 요렇게 넘기면 되죠. 그죠? 자, 면의 수직 보기 제대로 해놓고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과제도면에서 정면도에 보시면 이 센터에서 센터까지 요거 실측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이 센터 값이 우리가 실측한 값하고 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면도에서 얘를 보면은 뭐 반올림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요 센터 값이 4,3으로 보이네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해놓은 것이 치수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중복 치수로 뜨겠지만 43 검사가 되죠? 요렇게 43이 검사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요쪽 우측면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화면을 요렇게 돌려놓고 요 센터에서 센터까지 아니면 요 센터에서 센터까지 요렇게는 우리가 방금 전에 30으로 봤던 거죠. 자, 검사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맞게 왔는지 다 검토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정면도가 됐던 우측면도가 됐던 이 판의 두께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몇 미리로 돌출하는 게 좋을까 하고 확인해 보세요. 얼마예요? 이거 반올림으로 보면 되죠? 그쵸? 10으로 보시면 돼요. 딱 10 나오네.
자, 그러면 요것이 이 윗면 평면으로부터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방향 1에 방향은 요걸로 가고 옵션은 블라인드 형태가 되고 돌출 값이 10이 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저랑 다른 분 계시나요? 최수경 씨 오케이인가요? 아니면 수정 중인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 그 스케치 다 확인하셨다고 보고, 자, 얘를 이제 저도 돌출을 하도록 합니다. 돌출 보스 베이스 윗방향으로 해서 10 돌출하는데, 바디 합치기가 체크는 되어 있지만 솔리드 바디가 두 덩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뭔 말이에요? 자, 솔리드 바디라는 개념이 여기서 솔리드 바디라는 거는 뭐예요? 찰흙 덩어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바디 합치기가 체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물리적으로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찰흙 덩어리가 두 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어주는 이 형상을 마저 작업을 하면, 돌출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하나의 솔리드 바디로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솔리드 바디가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이 얘를 보면은 스케치를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 판의 요 면에서, 판때기의 요 면에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돌출해야 되겠죠. 그죠? 요것을 요렇게 그려가지고. 근데 외경까지 요렇게 딱 그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본체의 외경을 나타내는 이 선에 맞춰서 얘를 그려가지고 돌출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엣지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얘처럼 중심선 이렇게 잡아가지고 좌우 대칭으로 요거 미러 해 놓고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는 게 더 맞아요. 그때 내경에다 이 선을 일치시키고, 요거는 그냥 판때기 위에 일치시키고, 요렇게 사다리꼴을 그려주면 우리가 스케치면이 여기에다 맞췄기 때문에 내경을 나타내는 데가 이쪽은 아니고 사실 요렇게 서클 있겠죠. 여기쯤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출이 내경 쪽에서부터 돌출해 가지고 요렇게 묻히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게 낫죠. 자,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가요. 여러분이 미리 해 놓으셨으리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스케치 들어와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은선 표시로 바꿀게요. 왜? 내경을 보기 위해서. 은선 표시 보이죠? 쌤, 모서리 실루엣이 안 보여요 할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스케치 종료했다가 다시 스케치 편집으로 여기 들어오면 이 모서리 실루엣 찾기는 쉬워요. 자, 일단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모서리 실루엣을 선택해서 바로 요소 변환으로 따면 돼요. 요거를 바로 땄어요. 양 끝점들은 이렇게 당길 수 있죠. 그러면 이어서 점 스케치를 찍어 놓는데 바깥 외경을 나타내는 이 모서리 실루엣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을게요. 자, 이 실루엣에다 이렇게 딱 찍었어요. 앞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여기다가 중심선을 하나 그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다가 중간점에 맞춰서.
자, 그러면 중심선을 요 잡아놓은 선분의 중간점에 맞춰서 이렇게 그렸어요. 요거 좌우대칭으로 맞춰야 되니까 원점하고 중심선의 요 끝점도 역시 일치로 가야 되겠죠? 좌우대칭 맞추려면 원점하고 요 점을 일치. 그러면 얘 위쪽에 거는 좌우대칭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선분을 추가하는데요. 선분을 여기 찍고 요렇게 찍어 놓을게요. 어떤 피드백 안 뜨게 경사지게 선을 그렸어요. 이 선분하고 미리 찍어 놓은 점하고 얘네 둘은 일치로 또 붙어야 되겠어요. 자, 점 클릭하고 선분 클릭해서 일치. 그러면 이 점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저는 선분을 선택해서 중심선과 함께 얘를 요소대칭 복사 이렇게 넘겨 버릴게요. 자, 요렇게 한꺼번에 요렇게 잡아 갖고 요소대칭 복사. 점도 참 미러를 시키는 거를 해야 되겠네요. 요소대칭 복사. 자, 일단 요랬을 때 요거 얼마 나왔어요? 20 나와요. 자, 그럼 요 본체는 되셨나요? 본체에서 이 선까지는 왔죠. 이번에는 또 아래쪽을 봅니다. 제가 그 승일씨 이야기할 때 나도 이 이야기를 안 했군 했던 부분이에요. 선을 연장해서 긋고 그 교차하는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요 간격이 20으로 찾은 거죠. 미처 이야기를 못했는데 잘 이야기해 줬어요. 자, 여기하고 여기도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차하는 지점까지 보면 얼마 나와요? 요거는 뭐 4일이나 뭐 그 정도 보이죠? 4일이나 그 정도 보입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을 추가 아예 해버릴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을 추가하는 거로 가고, 요 선이 모서리 실루엣 여기에 동일선상으로 붙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선 자체의 길이는 4일로 해놓고 선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서리 음영으로 바꿔놨어요. 판때기의 위에 모서리하고 얘하고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건대로, 과제 조건대로 다 놓였나요? 자, 요 스케치를 했으면은요, 우리가 우측면도로 와서 이 형상이 여기에서부터 돌출되는 값을 봐야 되죠. 요거 우측면도에서 돌출되는 값 실측해 보시면 이 두께가 얼마 나오세요? 8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의 돌출 방향은 요쪽으로 해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돌출의 값은 8로 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신 분 다 돌출 보스 베이스 해주세요. 반드시 바디 합치기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재생성해 보니까 솔리드 바디 나눈 거 디자인 트리에서 이제 안 보이죠? 하나의 솔리드 바디로 붙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재생성 저장. 방금 전 시간에 이 본체 형상을 맞춰 놨고요. 여기까지 맞춰 놨고, 자, 이 본체에서 형상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필렛을 이제 적용을 해 볼게요. 필렛을 적용해야 되는데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값은 얼마로 생각이 되세요? 땡. 3이 나와요, 정말? 정말 3 나와요? 2 나오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부분은 본체만이 아니고 커버의 필렛이나 요런 데들도 계속 봐도 얘네들은 2로 보여요. 뭐 평면도에 있는 이런 필렛도 한번 볼까요? 이런 필렛도 확인해 봐도 요거 2로 보여요. 요런 데도 2로 보이고요. 요 과제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이 함정이에요. 요런 데들이 다 필렛 2로 보일 겁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 거로 요거에 낚이지 않게 이 과제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먼저 정면도를 보면은 요쪽에 필렛이 들어가 있고 우측면도에도 보면 요렇게 필렛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얘가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필렛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모서리를 하나 클릭해서 필렛을 적용해 봅니다. 요거는 얼마 넣는다고요? 그거 안 그리고 없어요. 아, 그거 아직 안 했죠? 네. 그거는 그 야중에 해도 되니까 필렛 중이어서 요거부터 먼저 하는 중이에요.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미안합니다. 자, 요거는 필렛 2로 넣어 놓고요. 자, 요렇게 넣어 놓고 판 위에 필렛이 요렇게 다 들어가졌죠. 자, 그럴 때 여기가 문제예요. 이 바닥판하고 올라가는 이 형상하고 필렛을 넣을 때 빨간 색깔로 표시한 데를 먼저 필렛을 넣을까, 초록 색깔로 표시한 필렛을 먼저 넣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로 방향으로 있는 필렛을 먼저 넣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횡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넣으세요. 자,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필렛을 넣는데 여기 양쪽에 두 군데 하고 반대쪽에 뭐 두 군데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세로 방향 필렛을 먼저 넣죠. 저는 필렛 엑스퍼트를 쓰고 있습니다. 필렛 엑스퍼트에 반지름 2로 해가지고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요 모서리 보이시죠? 요 모서리 보이죠? 여기에다가 필렛 줬을 때 뺑 돌아가죠. 하나 더 생각해야 되죠. 위에 쪽에도 요 모서리를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나요? 요 모서리도 선택해서 필렛을 줘야겠어요. 자, 적용. 자, 요것이 뭐냐면 세로 방향으로 웬만하면은 먼저 필렛을 주고 그 다음에 판 형상하고 이런 원통 형상하고 만나는 필렛을 먼저 주고 탄젠트 파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탄젠트 파급이라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탄젠트 되게 필렛 모서리가 먼저 적용이 되면 위쪽의 것들이 다 필렛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하는 거죠. 탄젠트한 모서리들을 타고 필렛이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탄젠트 파급을 이렇게 한 번에 시키게. 그렇게 하려면 세로 방향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먼저 주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정면도에서의 본 필렛도 요렇게 적용된 것도 여기 다 적용이 돼 있죠. 화면을 돌려서 우측면도로 쳐다보고
이렇게 우측면도처럼 정렬해 놓고 여기도 필렛 들어가 있고 여기도 필렛이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요렇게 필렛 적용돼 있고 요쪽에 필렛 적용돼 있고 여기 과제 도면하고 똑같이 세 군데 적용이 됐죠? 예. 다른 분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요거 필렛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봤고요. 요 과제의 포인트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형상은 라인을 그려놓고 회전 단면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형상만 보면은 이렇게 회전 단면 표시한 것만 보면 우리는 이게 뭐라고 알 수가 있어요? 제도 기본에서 제도 투상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형상은 반드시 리브 형상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리브 형상을 표현할 때 보강대 형상을 표현할 때 회전 단면을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원단면으로 완전히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여기가 완전히 뭐 이렇게 육면체로 해가지고 완전히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서 이론 따로 실기 따로 아닙니다. 이론에서 이야기했을 때 요런 형상에다가 회전 단면 표시해 놓은 것만 보고 이게 보강대구나 리브 형상이구나 하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도에 대해서 안 생각하는 거예요. 제도에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리브 형상은 회전 단면으로 일부분을 단면 도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형상을 우리는 잡아야 될 텐데 이 평면도에서 단면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여기를 자른 거겠죠. 매치가 되나요? 평면도하고 매치가 돼요? 예. 색깔 바꿔서 요렇게 제가 빗금치라는 부분은 요렇게 절단선 들어간 자리인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면을 볼 때 절단을 지시하는 기호를 언제나 확인을 하고 이게 어떻게 적용됐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얘는 이 물체 형상이 딱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보강대라는 거죠. 원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우리는 정렬된 평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렬된 평면을 찾을 수 있어요. 제 거는 우측면이네요. 파트의 우측면 평면이고 요 우측면 평면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서 선만 하나 그어 가지고 피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강대 기능을 쓸 때 웍스의 기능 중에 보강대는 전제 조건이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하는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피처의 외형 선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이 피처의 모서리들이 마치 스케치한 선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추가하는 거는 파란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선만 추가해서 돌출의 방향, 보강대의 생성 방향을 요 방향으로만 잘 맞춰 주시면 돼요. 이때 스케치 면에 대해서 평행 옵션으로 돌출 방향 이렇게 보시면 보강대 생성이 됩니다.
자, 백문이불견 우측면 평면의 스케치 갑니다. 선을 하나 추가할 텐데요. 캐드처럼 그리는 게 아니죠. 바깥에다가 우선 대충 잡아놔요. 요 과제를 보시면 이게 접선으로 이렇게 닿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하고 이 외형선, 서클의 외형선, 외형선의 서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이거하고 탄젠트하게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선을 클릭하고 이 모서리하고 선택해서 무슨 구속 조건이 필요해요? 탄젠트. 자, 요거 할 때 이 선이 이렇게 튀어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끝점이. 뭐, 요렇게 놔두고요, 일단. 자, 과제 도면에서 실측하는데 요 선에서부터 이거 연장하여서 근 교차점까지 해가지고 요 간격이 얼마가 나오나요? 얼마 나와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연장했을 때 요렇게 간격이 5mm 나오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끝점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끝점을 판 형상의 위에 있는 모서리와 일치로 가야 되죠. 일치로 맞춰놓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슬쩍 당겨 놓고요. 치수를 넣는데 요 모서리에서 요것도 실루엣 모서리인 셈이죠. 요 실루엣 모서리에서 요 점까지를 5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완전 정이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 끝점 이거 어쩔 건데, 요 끝점 오른쪽 위에 끝점 어쩔 건데, 그렇죠. 요 끝점은 이 외형선에 대해서 일치로 딱 붙여버리면 돼요. 자, 요렇게 됐던 걸 요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 된 것을 부품 편집 누르지 마세요. 밑에 있는 피처 탭이에요. 피처 탭 요거 피처 탭 요거 눌러가지고 피처 탭 눌러가지고 피처 형상 중에서 우리가 활성화된 거를 뭘 볼 수가 있어요? 보강대가 기능이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보강대를 실행하는데 옵션은 어느 것으로 가야 되냐면 중간 평면으로 가야 돼요. 스케치에 대해서 중간으로 이렇게 돌출하는 방향이죠. 그리고 돌출 방향 요거를 보시면 얘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말풍선으로 뭐로 떠요? 스케치의 평행. 그래요. 요게 맞아요. 지금 우리 스케치 평면이 우측면 평면 이거였죠. 이거에 평행하게 보강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값을 요거로 실측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몇 mm 나오세요? 8mm 나올 거예요. 자, 이 8mm는 어디에다 적용할 거냐면 보강대 두께 여기에다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제 거는 보강대가 생성될 화살표가 요 방향으로 뜨는데 여러분도 저랑 똑같죠? 자, 그러면 이건 미리 보기는 안 좋다고 했어요. 미리 보기는 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냥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생성 잘 됐나요? 는 바뀌었지만 이 보강대 형상에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제 필렛을 추가해 봅시다. 역시 필렛 추가할 때도 세로 방향 필렛을 먼저 해 볼게요. R2죠. 요렇게 어머 이거 누르니까 다 끝나버리죠. 자, 어디를 제가 클릭했냐고요? 여기를 필렛 눌러버리죠. 여기 모서리 화면 돌려서 또 요 모서리 요거 보이죠? 얘네들이 연결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탄젠트 파급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모서리도 선택하고 요 모서리도 선택하고 자, 요렇게 하면은 필렛이 적당하네요. 요 모양으로 필렛이 다 적용되셨나요? 자, 그러면 필렛은 종료하고 재생성 컨트롤 7 저장. 어디? 보강대 끝자리. 여기는 아니 거기 말고. 이거 여기 들어갔잖아요. 여기 필렛 들어갔어요. 여기 추가해요. 또 필렛 안 된 분 계세요? 없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재생성 컨트롤 7 저장 한번 누르시고 여기서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뭐를 안 했을까요? 정면도에 힌트가 있어요. 뭐를 안 했을까요? 신영씨 무슨 구멍? 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뾰족 끝 홈붙이 멈춤 스크류 여기에 들어갈 암나사 구멍이죠. 자, 요것을 뚫으려면 여기에 평면이 있어야 되나요? 이 평면을 만들려면은 제1참조로 원통을 선택하고 제1참조에 대해서 원통을 선택할 때 얘는 탄젠트 관계죠? 제2참조는 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윗면 평면을 제2참조로 선택하는 게 좋죠. 윗면 평면하고 관계는 뭐예요? 평행으로 가야 돼요. 자, 참조 영상의 기준면 원통면 먼저 클릭하고 제1참조는 탄젠트 됐어요. 디자인 트리 열어서 파트의 윗면 평면을 제2참조로 선택해야겠죠. 얘에 대해서는 무슨 관계로 간다고요? 평행. 자, 그러면 여기 평면 만들었어요. 스케치 갈 필요 없습니다. 원점 위치가 어차피 여기 가운데죠. 원점 위치 구멍가공 마법사 바로 들어가면 찍을 수 있어요. 자, 스케치 생략하고 해볼게요. 자, 구멍가공 마법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호칭 지름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이 호칭 지름은 제가 바로 불러드릴 텐데 M5로 보면 되겠어요. M5로 보도록 하겠고요. 뾰족 끝 멈춤 스크류 얘의 경우도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나사 규격을 확인해 보면 M5인데 어디 갔노? M5인데 피치 값이 0.8로 돼 있어요.
피치값이 이쪽 줄이죠. M5에 피치값 0.8로 돼 있죠. 요거를 또 일반 나사하고도 비교해서 봅시다. 보통 나사 미터 보통 나사 M8에 피치값 0.8 이거는 피치값 설명할 필요 없네요. 그죠? 혹시 궁금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뾰족 끝 멈춤 스크류에 사용되는 나사는 미터 보통 나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뚫으면 되겠네요. 자,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 갑니다. 직선 탭이죠. 표준 규격은 KS고 유형은 탭 구멍이고 구멍 스펙 M5 이거 미리 해놓은 게 있네요. 마침 조건은 뭐로 가는 게 좋아요? 다음까지 위치 탭을 눌러서 선택하는데 먼저 평면 클릭해야 된다고 그랬죠? 디자인 트리 열어서 평면 1 만들어 놓은 거 요걸 반드시 클릭해 줘야 되죠? 평면을 먼저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배치하기 위한 홈을 배치하기 위한 스케치가 없고 우리는 지금 원점이 있으니까 원점에다 바로 찍을 수 있나요? 면의 수직 보기에서 되나요? 자, 요렇게 찍어 놓고 확인. 그러면 다음까지 얘가 뚫리죠? 자, 여기에서 또 빠진 게 없나요? 네. 없습니다. 뭐라고요? 못따기요. 그래요. 조립 방향 못따기. 자, 뭡니까? 하우징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낑겨져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못따기 들어가야 돼요. 좀 전에 그 진섭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립 방향 못따기가 필요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이 화살표 방향으로 하우징이 들어온다고 표시해 놨죠. 하우징이라는 이 부품이 어떤 거예요? 색깔로 표현하면은 초록 색깔로 표현하면 요게 하우징 부품이죠. 요 부품이 이 방향에서 끼워져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얘는 뒤집어서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방향으로만 꽂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 돌려서 못 쓰죠. 바닥판에 볼트 자리들이 바뀌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방향으로만 꽂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볼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좌우 대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못따기 주고 여기도 못따기 주고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쪽에도 못따기 주고 반대편의 구멍에도 못따기 주고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모서리에다가 조립방에 못따기 1 곱하기 45도 넣읍시다. 요 방향 이해되셨죠? 자, 단면 보기를 본다고 했을 때 과제도면처럼 단면 보기를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단면 보기 본다고 했을 때 못따기가 여기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얘는 대칭으로 돌려가지고 쓸 수 없는 물건이에요. 본체가 아예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못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못따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못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만 놓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못 돌려요. 볼트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립방향 못따기 요거 적용을 하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아이고야 힘들다. 별거 아닌 줄 알았죠, 이 본체 받았을 때. 그죠? 요거 상당히 방향성을 주의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요 파트 편집은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자, 뭐 다음에는 내일은 제가 하우징은 뭐 그냥 쓱 그리는 것만 할 것이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정답을 맞출 거는 3번 축을 가지고 맞출게요. 축을 가지고 맞추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 축 부품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왼쪽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어머, 여기 끼워 맞춤 이거 생각해야 되네. 키움이에요, 이거. 어머, 세상에 짜증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키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부분 단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선이 어디까지만 있어요? 이렇게만 중심선이 있죠. 양쪽 둥근형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한쪽 둥근형인 거예요. 한쪽만 둥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축지름 봐가지고 여기다가 한쪽만 이렇게 터지도록 키움을 뚫으셔야 돼요. 요 끝단은 또 미치겠네.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요건 또 뭘까요? 얘를 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신영씨 그냥 못하기로 했나 보네? 아씨 올실인 줄 알았더니 오링이야 이건 또. 그러니까 이거 다른 유형 나오니까 제가 이걸 따로 들고 온 거죠. 네? 또 봐야 됩니다. 요거 오링이에요. 아휴 죽겠다. 자, 규격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다 뒤져본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규격집을 다 뒤져본다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게 속 편해요. 34항에 오링 있나요? 오링 원통면일 때 하고 요거 운동형하고 고정형하고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아니에요. 고정형도 운동형하고 같이 포함해서 호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표를 볼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운동형이 P3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고정형은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고정형이에요. 고정형은 막에나 뭐 그런 거에 사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운동형은 우리가 보는 거에서도 운동형은 얘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보면은 얘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축이 회전 운동 하나요? 요렇게? 네, 기어도 갔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운동형으로 보는 게 속편해요. 키움이 있는데 저거는 거기다 결합되는
여기에 모타가 조립이 될 수가 있어요. 모타 같은 게 조립될 수가 있어요. 모타 쪽에는 암놈식으로 해서 얘를 꽂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런 부위는 또 회사에서는 흔히 이런 거를 마운팅 샤프트라고도 이야기하긴 해요. 마운팅 연결한다 뭐 그렇게 보는 부품 부위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끼워 맞춤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오링 이야기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얘는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이 오링 규격을 적용할 때는 뭐부터 봐야 될까요? 역시 소문자 D가 표시가 돼 있죠. 소문자 D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표시돼 있죠. 축을 기준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축을 기준으로 먼저 본다고 했을 때, 요 지름이, 요 축 지름이 얼마일까요? 16? 신영씨 16? 자, 16이라고 하면은 호칭 지름이 이게 16이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얘네요. 그죠? 여기 있죠? P16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링의 호칭 번호는 축 지름하고 똑같죠? 그런데 D에 소문자 D 호칭 지름에 치수형차 있네요. 끼워 맞춤도 있네요. 엄매 미치겠네. 자, 근데 잘 보면은요, 이 축과 커버하고는 유격이 있습니다. 이건 끼워 맞춤이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은 요 축지름에다가 파이 16 해놓고, 여기에 허용차를 이야기하는 위치수형차 0, 아래치수형차 마이너스 0.06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게 유격이 없고 끼워 맞춤식으로 되어 있다면 H9를 넣는 거예요. 이해됐죠? 뭐 여하간 이거는 2D 이야기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여기에 관계에 요거로 본 셈이에요. 다행히 요 과제는 커버를 작성을 안 하고 있죠. 야호! 아니었으면 어떻게 돼요? P16일 때 하우징에 대한 이 값도 적용을 해야 돼요. 바깥지름 D 이거 적용해야 되고, 그죠? 그래 놓고 뭡니까? 허용차 이거 기입해 놓고 G 값이라는 게 3.2라고 나와 있고 R 값이 0.4라고 나와 있는데 G와 R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는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요 간격이 3.2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과제 도면에서는 어떤 형상에 적용하라는 거냐면, 커버에 이렇게 홈을 낼 거 아니에요. 요 값을 G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커버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자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지름 D가 아까 봤던 규격에서 20파이였을 거예요. 16일 때, 축이 16일 때. 요렇게 D 값을 20 보고 얘를 3.2로 보고, 커버를 그릴 때는 요거를 봐야 되죠. 그리고 필렛 값, 이게 0.3이었나? 0.3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고, 단 우리는 지금 뭐를 봐야 돼요? 이거를 마저 봐야 돼요. 요거는 어디 있을까요? 다음 항에 있습니다. 미치겠네. 3호항
오링도 부착부의 예리한 모서리를 제거하는 설계 방법. 오일실도 517 부착 관계가 있었듯이 오링도 35항 해놓고 오링 부착부의 예리한 모서리를 제거하는 설계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축지름이 16이라고 했을 때 오링의 호칭 번호가 축지름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에서는 반드시 이 표에서 먼저 오링의 호칭 번호부터 가져오셔서 보셔야 돼요. P16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오링 굵기는 됐고 Z값 이게 어디예요? 못따기 부 요거를 Z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 값이 얼마로 돼야 됩니까? 1.4. 여기 숨어 있네. 얘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거리 값은 있고 각도 값은 또 얼마로 하래요? 환장하겠네. 20도 그래요. 20도로 갑시다. 그럼 범위 값이 15에서 20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20도로 가볼까요? 그럼 그런데 여기에도 지시선 이렇게 뺐죠. 요 못대기부의 중간쯤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조립을 하기 위해서 구두 주걱 역할을 하는 못대기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구두 주걱 알죠? 구두 신을 때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쓰는 게 구두 주걱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오링이 진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만나면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될 수 있도록 못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링이 완전 동그란 애가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도록 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말림을 제거할 것이라고 또 써놨어요. 여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거 필렛 적용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돼요. 별게 다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에다가 적용해야 될 거는 축지름에 적용해야 될 거는 16파이로 이거 실측하면 되는 것이고요. 2D 적용할 때 허용차는 지금 안 쓸게요. Z값을 봐야 되는데 이 Z값은 P16일 경우 요게 Z가 1.4였어요. 그리고 요거의 각도는 얼마로 적용하자고 약속했어요? 20도로 보자고 했어요. 축을 그리실 때 오링 있는 거 보고서 얘는 Z 부착관계 못대기부 이거 봐야 되고요. 각도 요거 봐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필렛 한번 적용하는 거 생각할 필요 있겠네요. 뒤말림 제거라고 해서. 아유 잘됐다. 속 시원하게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저만 시원한가요? 하나 더 봐야 돼요. 베어링이 여기 조립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얘는 뭘까요? 신영씨, 진섭씨는 조용. C형 멈춤링인가요? 네, 그건 했어요. 좋아요. 아이씨 안 하네. 자, 요 형상은 우리가 C형 멈춤링이라고 봅니다. C형 멈춤링이라고 봐요. 요것도 역시 규격에 있습니다. 규격에 있어요. 얘도 역시 축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남바가 몇으로 되어 있어요? (6904) 베어링이 되어 있나요? 베어링 남바가 그죠? 예. 안찌름 공식 적용하면 공사니까 곱하기 5죠. 20mm예요.
자, 이 C형 멈춤링도 적용할 때는 먼저 축지름을 보셔야 돼요. 20파입니다. 여기 베어링이 조립되는 축지름이잖아요. 20파이. C형 멈춤링을 적용할 때도 먼저 축지름을 기준으로 보고 규격집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C형 멈춤링은 어디 있는 거? 평행키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죠? 19항. 승희 씨는 미리 찾아봤나 봐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축용이 있고요. 구멍용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축용을 봐야 되죠. 축에다 사용하는 얘는 아니에요. 얘를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과제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축에다가 멈춤링을 꽂는다고 봤을 때 축지름은 이미 20파이로 확인을 했어요. 얘에서 요 그림을 좀 제가 요 그림을 크게 확대해 보자면, 확대해서 그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D1은 D1은 우리가 축지름으로 보는 거니까 20파이 요거였어요. 여기가 D2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죠. D2는 여기서 얼마로 돼 있어요? 19. 요거는 19로 봐야 돼요. 즉 이 안찌름은 19로 봅니다. 그 다음에 M이라는 값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M은 이 멈춤링을 꽂을 홈의 폭이에요. 나비 이거예요. M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35. 물론 허용차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안 볼게요. 1.35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뭡니까, 그 n이라는 건 있는데 n이라는 거는 지금 적용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최소값은 여기 깎을 때 여기가 너무 얇으면 망가지니까 최소 1.5는 되게 해달라. 깎을 때 이게 툭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이거는 n 적용될 자리가 이거기 때문에 엄청 크죠. 우리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n은. 그러면 요거는 됐고, 자, 이때 얘를 적용하는데 2D에서 적용하는데 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베어링의 나비를 이야기하는 B죠. 그런데 이 C형 멈춤링이 들어갈 M 값을 1.35라고 했어요. 축의 요 단에서부터 1.35 플러스 베어링의 나비값 더해가지고 요렇게 요 자리 와서 그 다음에 홈을 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베어링의 납이 B만큼 가고 그 다음에 홈을 내지 말고 1.35 더하기 베어링의 나비값만큼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M값을 이 뒤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이야기 됐고, 여기 또 오링 있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Z값 적용해야 되고요. 각도값 20도 적용해야 되겠죠. 자, 요쪽으로 와서는 이거는 키움이니까 뭐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또 제가 평행키 들어가고 너트 들어가면은 불완전 나사 적용하라고 했어요, 나사 틈새 적용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또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건 불완전 나사 적용해야 돼요.
이거는 그림상으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호칭 지름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나사 틈새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완전 나사로 얘는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미리 축에 대해